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황하천 TV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좌파 정권 태어나줘서 고맙다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같이 걱정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국민소득 3만 불 문턱에서 조국과 같은 위선자와 문재인 정권 같은 좌파 정권이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이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을 때 진통제 한 방을 맞는 그런 기분입니다. 선진국 문턱에서 생각지도 않게 너무나 많은 선물과 수확을 안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좌파 정권이 없었다면 그동안 우리 모두가 잊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 이런 깊은 성찰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이런 좌파 정권이 출현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정체성과 제도들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좌파 정권이 없었다면 역사 속으로 묻히고 말 국민적 자각과 교훈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특히 자만심과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이렇게 정신 차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엄중한 시기에 이런 좌파 정권이 태어나 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3년여 문재인 좌파 정권을 되돌아볼 때 참으로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내린 대박 선물과 수확이 너무나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좌파 정권 같은 형편없는 이념 편향적인 패거리 정치꾼들이 엄히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릅니다. 비로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그 폐해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게 해준 것도 큰 수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었던 막스 레닌의 공사나 이론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더 큰 수확이었습니다. 또 조국 일가의 종합세트 같은 조작과 거짓과 이성과 비리를 접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수확이었습니다. 따라서 주사파 운동권, 좌파 시민단체, 전교조, 민노총 같은 좌익들의 위선적 민낯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서초동 촛불 3만 명이 200만 명으로 뻥튀기 된 그런 가짜 뉴스 언론 조작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수확이었습니다. 사라졌던 국가감과 애국심이 서울역에서 또는 광화문에서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눈물과 절규로 애국 시민들을 울부짖게 한 것은 너무나 큰 수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 대통령의 민낯을 알게 된 것도 슬픈 선물이었습니다. 민의 전당인 국회에서 불법, 협잡, 쿠데타 날키를 보게 한 것도 큰 수확이었습니다. 국민 혈세를 포퓰리즘 매표 쌈짓돈으로 생각한 좌파들의 민낯을 볼 수 있었던 것도 큰 수확이었습니다. 또 기순한 어부를 능가리고 수갑 채워 강제 북송, 사지로 몰아보냈다. 이런 좌파들의 잔인함과 몰인정을 보게 된 것도 큰 수확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정교조, 교육계 민낯을 본 것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자유시민이 아닌 홍위병들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더 없는 수확이었습니다.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외고, 자사고, 이런 특목고 등을 귀족 학교라고 성토하고 폐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도 큰 수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일 반미 외교로 고립을 자초하고 공산부력인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세력권에 편입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도 큰 수확이었습니다. 후보 시절 제왕적 대통령제 판단을 말하더니 폐단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한술 더 떠 본인이 상황적 대통령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대통령대 권력 구조를 필히 보완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것, 그건 아주 큰 수확이었습니다. 또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은 어김없이 대통령 하수인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처럼 대법원장은 선거를 해야 한다는 방법, 이 또한 제시한 것 큰 수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미디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도 법을 고치든지 폐지하든지 알게 해준 것도 큰 수확이었습니다. 철면피 임명을 강행한 좌파 인사정책을 알게 해준 것도 큰 수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방제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노골적인 시도를 가르쳐준 거, 알게 해준 거, 이게 큰 수확이었습니다. 종북 좌파 정권의 출현으로 이 땅에 누가 진짜 빨갱이인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좌익 빨갱이 연명부를 작성하게 된 것은 정말 큰 수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정권이 바뀌면 교도소 하나를 저 뒤있더라도 이참에 이 붉은 기생충들을 박멸해야겠다는 국민적 의지를 불태운 것은 너무나 큰 수확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문재인을 잘못 선택한 41% 유권자들이 요즘 속았다고 반성한 것, 그 큰 선물입니다. 심지어 손가락을 자를까 보다 이런 진담 섞인 농담을 할 수 있는 것은 큰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5년이면 끝나지만 대한민국과 국민은 임기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정권이 임기 내에 공산사회주의화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강복 이후 70여 년간 쌓아온 기초가 있고 현대적 문화와 문명을 갖춘 사회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침묵하고 반감만 하면 안 됩니다. 현재 공정이라고 하는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는 보수가 58%, 좌파가 32%, 중도가 10%로 보수가 압도적 구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총선에서 보수가 뭉치기만 하면 자유우파로의 정권교체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총선에서 실패하여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 다음 대선은 하나마나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지게 돼 있습니다. 전자개표기에 부정개표가 패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표에 이기고 개표에서 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암흑시대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교훈을 되새기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태어나줘서 고마운 반면에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사리사욕과 민주주의를 바꿔먹은 이 살해범들을 보고 나니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정권의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놓고 부정선거를 하고 있으니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선정한 2019년도 지난해 사자성어가 공명지조였습니다. 많은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라는 의미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만 두 개이니 목숨을 함께 해야 할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어느 한쪽이 없어지면 자기만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 실상은 공멸하게 되어 있는 운명 공동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경에 따르면 이 새의 한 머리는 낮에 일어나고 다른 머리는 밤에 일어난답니다. 그런데 한 머리가 몸 보신을 위해 항상 좋은 열매를 챙겨 먹는데 이에 질투심을 갖고 화가 난 다른 머리가 어느 날 독이 든 열매를 몰래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머리가 모두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요즘 우리 한국 사회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만 같아서 대단히 마음이 씁쓸할 뿐입니다.
서로를 이기려고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지만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같이 죽게 되는 것을 모르는 한국 사회의 좌우 진영 싸움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공명지조를 택한 교수 응답자들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대립이라서, 좌우 대립이라서 진정한 보수와 진보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선정했다고 합니다. 정치가 좌우로 나뉜 것은 그렇다 치고 왜 우리 국민들까지 이들과 함께 나뉘어서 편싸움에 동조하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이 분열을 해결하라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분열을 이용하고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국익보다는 사익을 위한 경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미디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문재인 좌파 정권이 태어나 준 것은 고맙지만 이런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좌파 장기 집권을 막아내는 것은 한편 우리의 몫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